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진료 정상화 등 이 노사 합의가 결렬되면 오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간호사까지 이탈하게 되면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닷새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까지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업 대상은 전국 61개 병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 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이 포함됩니다. 특히 노조 구성원 중 간호사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마저 의료 현장을 이탈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외래 간호사가 10명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파업이 7명, 8명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2명이서 전체 외래를 통합해서 본다거나 환자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겠죠.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진료 정상화와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범위 명확화를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과 수술실, 분만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 인력 이탈이 발생할 경우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닥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의료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국 응급실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응급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이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게 되는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119 구급 차량이 도착하고 응급 환자가 이송됩니다. 어저께 중부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몇 군데에서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여기다 올 동안은 너무 초조해가지고. 전공의 이탈 6개월째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유행에다 진료 예약을 하지 못한 경증 환자가 몰리다 보니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급대원들은 환자가 발생해도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침하고 이제 숨이 차다 그러면 이제 세츄레이션이 91%거든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응급실에 당직이가 없으셔가지고 낮에는요. 레디들밖에 안 되시거든요. 119 구급 병상 정보를 보고 수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돼 전화를 걸었는데 거부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병상이 다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 사람 많아요 지금.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급대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이상 재이송한 횟수는 17번으로 지난해 15번을 벌써 앞질렀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선 14명이던 전문의가 11명으로 줄었고 사직 의사를 밝힌 전문의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응급실 붕괴 현상이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그제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에 이어서 오늘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인부들을 태우고 건설 현장으로 가던 차량이 사고를 내서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합차가 도로 중앙에 뒤집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한창이고 경찰은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승합차가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왕복 9차로 도로입니다. 인력업체 승합차는 직진하던 버스와 추돌한 뒤 좌회전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됐는데요. 현장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소리가 나길래 소방차만 오고 수달이 뒤집어져 있게.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2명과 중국인 3명인데 일용직 노동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벽에 경기 수원에 있는 은행 사옥 건설 현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끼엄끼엄 하신 분도 있고 뭉쳐 하신 분도 있고 저희가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오늘 일용직이다 오늘.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정원 11명보다 1명 더 많은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승합차 초과 탑승과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불이 처음 시작된 객실, 이 810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밝혀내야 합니다. 채널A가 불이 꺼진 직후 810호 내부를 찍은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과연 어떤 단서가 담겨 있을까요? 서창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직후의 810호 모습입니다. 이 객실은 불이 시작된 곳입니다. 방은 온통 검은 잿더미로 변했고 가구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에어컨 배선 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녹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에어컨 전원의 접촉 불량으로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용융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그 지점에서 이를테면 단락에 의한 화재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고 810호를 방문한 투숙객도 에어컨 쪽에서 탁탁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난다며 객실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호텔 객실에는 에어컨 바로 아래 소파와 침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쪽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바로 아래 소파와 침대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도 이곳 불이 난 호텔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호텔 업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호텔에 허가를 내준 대로 간이 완강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호텔에서 투숙객에게 대피 명령을 제대로 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화재 당시 810호에서 처음 발생한 연기는 불과 83초 만에 같은 층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연기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삽시간에 연기가 퍼지게 된 걸까요?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7시 31분쯤 호텔 810호 안으로 들어서는 남성. 그로부터 3분 뒤 남성은 방을 바꾸기 위해 문을 열어두고 방을 나섭니다. 그러자 810호에서 복도 방향으로 연기가 점차 퍼집니다. 복도 천장을 뒤덮은 연기는 순식간에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확산했고 복도 전체를 뒤덮습니다. 약 1분 뒤인 오후 7시 39분쯤 소방당국은 호텔 주인의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습니다. 810호에서 발생한 연기가 한 개층 복도를 가득 채우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83초. 연기는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빠르게 번져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밑듯이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내려왔어요. 소방당국 관계자는 810호 문이 닫혀 있었다면 대피 시간 5분에서 10분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테리어용 합판과 목재, 침대 등 가구들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더욱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호텔 내부에서 숨진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2년 전 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기대감에 금융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했습니다. The upside risks to inflation have diminished and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increased.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2년 전 같은 자리에선 이른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s overarching focus right now i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We will keep at it until we're confident the job is done. 물가가 연준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전쟁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9월 금리 인하를 예견하고 있던 시장은 명확한 신호가 나오자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인 테슬라, 엔비디아가 급등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 금값과 유가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다가가면서 이젠 한국은행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 2년간 한은은 금리를 대폭 올린 미국의 동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지난 22일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1년 반 넘게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로 내수 부진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가운데 미 연준마저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한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 인하가 10월 또는 11월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최근 우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보다 보험사의 대출 금리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주요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6개 보험사의 고정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3.19%입니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3.65%로 보험사보다 0.46%포인트 높습니다. 통상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는 제1금융권인 은행보다 높게 유지됩니다. 시장의 일반적인 행태로 봐서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의 위험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정상화될 필요가 있겠죠. 이 같은 왜곡 현상이 일어난 건 정부가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나서면서입니다. 실제로 주요 5대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주담대를 포함한 대출 금리를 20여 차례 인상했습니다. 보험사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역전되면서 금융 소비자들도 보험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험사 3%대 주담대 막차를 탔다, 시중은행보다 매력적이라는 글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도 금리가 역전된 구간이 생겼다며 가계대출 수요에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높아진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은행 측과 합의하기만 했을 뿐 대출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리 역전 현상 또한 금리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판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제3의 후보가 돌연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He is a great person. Robert F. Kennedy Jr. 마이 히어로 노래와 함께 터지는 불꽃 사이로 트럼프 유세에 깜짝 등장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 케네디 주니어는 유행병 종식 등에 대해 트럼프와 뜻을 같이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nd don't you want a president who's going to get us out of the wars and who's going to rebuild the middle class in this country?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케네디 주니어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both in this to do what's right for the country.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때 20%까지 지지율이 올랐지만 바이든 사퇴와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입지를 잃으면서 결국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I no longer believe that I have a realistic path to electoral victory in the face of this relentless systematic censorship and media control. 앞서 발표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고려할 때 트럼프 측은 케네디 지지가 경합주 승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was the right decision for Kennedy from a pragmatic standpoint. Is that he can join forces with Trump, fight against the Democrats who are. 현재 5% 안팎의 지지율을 가진 케네디 주니어를 향한 표심이 트럼프로 옮겨갈지 현지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하원 의원을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그는 한국을 위해서라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관식에서 황금 시간대 연설자로 나선 앤디 김 미 연방 하원 의원. We can heal this country, but only if we try.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다음 날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보도되며 한국계 스타 의원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김 의원은 채널A에 전당대회에서 당시 트럼프가 초래한 혼란에 대해 연설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They don't want that chaos. They don't want that crisis that we're seeing right now, and that's something I wanted to remind them of. 초박빙 대선에 아시아계 표심이 중요해진 상황. I think definitely Asian American voters, it's the fastest growing demographic in the country. We want to make sure we're engaging those types of voters and talking about what it is that they need. 이어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표 한미 동맹을 잇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에게 불이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Look, what Trump tried to do was, extort money from South Korea for the military and other things like, he didn't treat South Korea with respect. 이민 2세대인 김 의원은 미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을 거쳐 2018년부터 3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오는 11월 상원 본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이 됩니다. I'm really proud and I hope to be able to represent and be the first Korean American U.S. senator ever.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말레이시아 길거리 한복판에서 정말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행과 함께 인도를 걷고 있는 여성. 벼란간 도로 보도 블럭이 쑥 꺼지며 아래로 추락합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다른 남성 역시 빠질 뻔하다 겨우 모면합니다. 놀란 시민들이 달려와 싱크홀 아래를 연신 살핍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오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가에서 깊이 8m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40대 인도인 여성 관광객이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싱크홀 아래 흐르는 지하수에 여성이 휩쓸려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해에도 땅속 흙이 쓸려 내려가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은 2달 전 말레이시아에서 휴가를 즐기다 귀국 하루 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에 하수관과 가스관이 지나고 있어 굴착하다 자칫 건드리면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이 홍해를 지나가던 서방 측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선원들은 구조됐지만 피해를 입은 선박은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들이 부딪히고 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21일 새벽 그리스로 가던 수니온호는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 인근 해상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نفذت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عمليتين عسكريتين في البحر الأحمر وخليج عدن. العملية الأولى استهدفت سفينة سونيون النفطية. 유조선 수니온호는 원유 15만 톤을 싣고 이라크에서 그리스로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관리국은 소형 선박들이 접근해 짧은 총격전이 벌어졌고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المستهدفة لارتباطها ب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ولانتهاكها لقرار الحظر ولكذلك مخالفتها لقرار الحظر على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프랑스 구축함에 의해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선박은 해상에 표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가 해상에 버려지면서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독일의 한 축제에서 괴한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구급대원들 사이로 흰 천으로 덮인 시신들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9시 40분쯤 독일 서부의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졸링겐의 지역 축제 현장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uns mitgeteilt haben, dass ein bislang unbekannter Täter hier auf dem Fest in Solingen scheinbar wahllos mehrere Menschen angegriffen hat mit einem Messer. 이번 흉기 난동은 도시 중심부의 시장가에서 도시 650주년 기념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던 중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한 남성이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이 남성은 범행 이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nd wir möchten euch bitten, dass ihr geht. In aller Ruhe, bitte die Augen aufhaltet. Ja, denn leider ist der Täter nicht gefasst. 현지 경찰이 특수부대와 헬기를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아직 남성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5월에도 흉기 난동으로 경찰관 1명이 숨졌다며 최근 독일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배터리 화재는 전기차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하루 가정집에서, 창고에서, 길거리에서 무려 4건의 배터리 화재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인도에 설치된 기계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대원들이 쇠막대기로 덮개를 열자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다른 대원은 내부에 소화기를 뿌립니다. 전기 1륜차 배터리 충전 시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9시 5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 폭발 위험성 탓에 인근을 통제하고 전력을 차단한 끝에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나옵니다.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과 자전거 등을 태우며 삽시간에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건물 외부 등을 태웠습니다. 주민 7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보세구역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의류 등이 소실됐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있던 드론용 리튬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다세대 주택 반지하 세대에서도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주요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도 그만큼 더 올라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도. 열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높은 거죠.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은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배터리를 보관할 것을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겠다,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효험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큰 돈을 냈는데 구술해도 효험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불안감을 파고드는 이 고액 구세 실태. 사건 현장 360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집들이 몰려있는 거리입니다. 의지할 곳 하소연할 때를 찾아 점집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무속 영업의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양손에 부채와 방울을 들고 구슬하는 무당. 이른바 신내림 굿입니다.
건강이 나빠져 무속인을 찾은 A씨가 5천만 원을 내고 받은 굿입니다. 굿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고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정말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고. B씨는 헤어진 연인과 재회할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점집을 찾았습니다. 재회 확률이 80%다. 지성을 하면 80% 재회가 된다. 연락이 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1억이 된 줄도 몰랐었는데 1억 가까이 됐던 거죠. 그런데 점집에선 B씨를 위해 굿을 했다는 사진만 보내줬습니다. 효과가 없자 실제 굿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다라고 하면 뭐 귀신 씌인다. 새벽에 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너 힘들 거다. 길이 험하다. 계속 못 오게 해요. 환불 요구도 거부당하자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유명 점집을 찾아봤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재회하고 싶다고 했더니 실제 800만 원짜리 굿부터 권유합니다. 굿은 800, 스크린은 300에서 400. 굿이라는 거는 여기 집 조상 님이나 그래서 그 집 조상 해갖고 합의를 붙이는 거예요.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효과는 굿이 제일 빠른 건 맞아요. 굿하다가 여자친구한테 전화 와서 간 사람도 있었어요. 일부 점집에서는 굿을 하는 중 또 다른 굿을 강요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까지 빼앗아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혼자서 막걸리를 7병을 마시고 금팔찌를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어줬더니 자기 가슴 여기 속에 한복 저고리 속에다가 넣더라고요. 무속 영업은 일종의 신앙행위로 여겨져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값을 받거나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고도 굿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곧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 관련 협회는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불식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배준석입니다. 주말인 오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무더위는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열대야도 연일 최장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끓고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양식어류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뜰채로 걷어내지만 끝이 안 보입니다. 이 지역 수온은 최고 29도까지 웃돌고 있습니다. 찬물을 좋아하는 우럭의 경우 수온이 27도가 넘으면 살 수 없다 보니 그대로 폐사하는 겁니다. 참돔과 지치 등 다른 어종들도 뜨거워진 바닷물에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보는 어민들은 답답합니다. 수온이 27도 이상을 찍는 해는 올해 처음인 것 같고요. 27도 이상이 올라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경남 남해안에선 지난 16일 고수온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제까지 1,575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피해액은 267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바다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상태. 전남 남해안과 경북, 제주에서도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경남 남해안에서만 2천만 마리 이상 폐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한 27도에서 28도씩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도까지 폭염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고수온도 이달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폭염의 기세에 양식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어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선 두 번째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이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논란이 되자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주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결국 김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했고 3년 6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김 전 대법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걸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권은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반면 야권은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면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두고 명분 쌓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건희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수사기관 흔들기라고 맞받으며 일단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위원들이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검찰총장 임기도 얼마 안 남지 않았냐며 수사심의위를 열어 결론 짓지 않고 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면 화를 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까지 소집해 또다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즉각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낸 뒤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몸 푸는 삼김, 제가 생각하는 삼김 맞습니까?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을 떠올리셨다면 아닙니다. 최근 민주당 내 삼김은 바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입니다. 모두 비명계군요. 네, 셋의 공통점은 민주당 대권 잠룡들이고 또 비명계라는 점이죠.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면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 연말 귀국을 앞두고 있죠. 김동연 경기지사는 친문계 인사들을 경기도로 열심히 영입하고 있습니다. 또 자매가던 김부겸 전 총리는 9월부터 공개 행보를 예고했고요. 여기에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도 하나 결성됐는데요. 한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삼김을 구심점으로 해서 비명계가 뭉치고 있는 겁니까? 네, 비명계 내에선 당장 눈에 보이는 행보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만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10월이나 대선 후보 경선 이 두 시점을 분수령으로 꼽습니다. 다만 비명계 내에서도 1심 선고 뒤에는 오히려 친명계가 결집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당장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측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환영하며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했죠. 곧 김동연 경기지사도 만날 거라는데요. 은근한 견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친명계에 물어보니 이재명 체제가 워낙 견고해서 견제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가 보이는데 석 달 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으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 합의했다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 민생 법안 하나 처리를 못한 겁니까? 네,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할 정도로 여야 대치가 극심했기 때문이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도 이번엔 여야가 국민들 눈치를 좀 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여야의 첫 합의 법안은 바로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요.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폐기됐는데 여야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같은 대부분의 민생 법안들, 여야가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정쟁에 밀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협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최근 여당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본격화됐죠. 당대표들이 새로 왔는데 정쟁만 한다, 민생은 내팽개쳤다, 이런 비판 목소리들이 많으니 여론을 의식한 협치 무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아직 갈등 뇌관들이 많은데요. 모처럼 민생법 처리에 물고 같은 이만큼 이 분위기 꾸준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유례 없이 긴 밤더위에 지쳐갑니다. 해가 지고서도 물가에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내일도 덥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6도로 습기의 체감 28도를 보이겠고요. 곳곳에 비도 내립니다. 오전에는 서울에, 오후에는 강원과 남부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에 최대 4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는 5에서 30mm 정도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 유의하셔야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겠습니다. 강원 평창과 산간을 제외하고서는 폭염특보는 여전한데요. 아침에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청주 34도, 대구 35도로 무덥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다음 달 초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공의들은 떠났고 의사들이 떠나고 있고 이제는 간호사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모두 병원을 비우면 아픈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의료 공백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도 딱히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환자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들의 바닥난 인내심,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